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꽃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들판이나 산길에 가면 꼭 만나는 꽃이 하나 있었어요. 보라색 털북숭이 꽃에다가 온몸이 가시투성이인 그 꽃 바로 엉겅퀴입니다. 아이고 그 가시 많은 풀 말이요.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엉겅퀴한테는 세계 곳곳에 아주 재미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먼 나라 스코틀랜드의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가 어디냐고요? 영국 위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유명한 백파이프 음악하고 킬트라는 치마 입는 남자들이 사는 곳이지요. 거기가 참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그런데 말이요, 옛날 중세 시절에는 그 나라가 참 고생이 많았어요. 북쪽 바다 건너서 바이킹이라는 무서운 해적들이 자꾸만 쳐들어왔거든요. 바이킹들 말입니다. 뿔 달린 투구 쓰고 큰 배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약탈을 일삼던 사람들이었어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밤낮으로 그들의 침략을 걱정해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바이킹 대장 올라프는 스코틀랜드의 한 성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성에는 식량도 많고 재물도 많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한다. 정면으로 싸우면 우리도 손해가 크니 밤에 몰래 기습하는 게 최선이다. 올라프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작전을 짰어요.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을 골라서 소리 없이 성벽으로 다가가 기습하기로 한 거지요. 운명의 그날 밤이 왔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려서 세상은 칠흑 같았어요. 별빛마저 희미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바이킹 군대는 배에서 내려 조용히 성 쪽으로 다가갔어요. 100여 명의 병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숨을 죽이고 걸었답니다. 쉿! 소리 내지 마라. 발소리도 내지 마라. 저놈들이 자고 있을 때 쳐들어가야 한다. 올라프가 손짓으로 명령했어요. 병사들은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어떤 병사는 신발마저 벗었어요. 맨발로 가는 게 소리가 덜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성 안에서는 스코틀랜드 병사들이 하루 종일 훈련하고 일하느라 피곤해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바이킹들은 신중하게 성벽에 다가갔어요.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였지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올라프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 나왔어요. 이제 성벽까지 채 20걸음도 남지 않았습니다. 앞장선 병사 토르스타인은 용맹한 전사였어요.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은 베테랑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악! 갑자기 토르스타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그가 밟은 것은 엉겅퀴 덤불이었던 겁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맨발바닥을 푹푹 찔렀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의 가시가 발바닥에 박혔어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토르스타인은 용맹한 전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왜 소리를 질러? 올라프가 화를 내며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비명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르며 성 안으로 퍼져 들어갔거든요. 뭐야 지금 소리가? 밖에서 누가 소리쳤어? 저기다. 저게 침입이다. 성 안의 파수꾼이 제일 먼저 깨어나 큰 종을 울렸지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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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경보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잠들어 있던 스코틀랜드 병사들이 우르르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뛰어내려 무기를 들고 성벽으로 달려갔답니다. 저기다. 무기를 들어라. 성문을 굳게 닫아라. 활을 쏴라. 깜짝 놀란 바이킹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기습이 들통난 순간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고 성벽 위에서 돌과 뜨거운 기름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후퇴다. 후퇴.
올라프는 어쩔 수 없이 후퇴 명령을 내렸어요. 바이킹 군대는 허둥지둥 도망쳐야 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스코틀랜드 병사들이 성 밖으로 나가보니 성벽 근처에 엉겅퀴 덤불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는 바이킹들이 급히 도망치며 떨어뜨린 신발과 무기들이 널려 있었지요. 병사들이 자세히 살펴보니 엉겅퀴 가시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누군가 맨발로 이 가시를 밟았던 거였어요. 엉겅퀴가 우리를 구했구나. 가시가 파수꾼 노릇을 해준 거야. 병사들은 모두 기뻐하며 웃었어요. 사령관은 즉시 왕에게 이 소식을 전했답니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로다. 작은 엉겅퀴가 우리 성을, 우리 백성을 지켜주었구나. 하늘이 보내신 수호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어요. 엉겅퀴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가시로 우리를 지켜주었소. 겉으로는 거칠어 보이지만 실은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였소. 이런 훌륭한 식물을 우리 스코틀랜드의 상징으로 삼는 게 어떻겠소. 신하들도 모두 찬성했어요. 폐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엉겅퀴를 국화로 삼읍시다. 그날부터 엉겅퀴는 스코틀랜드의 국화가 되었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엉겅퀴를 정말 특별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왕실 문장에 엉겅퀴를 새겨 넣었고 귀족들의 문장에도 엉겅퀴가 들어갔어요. 성깃발에도 방패에도 심지어 왕관 장식에도 엉겅퀴가 들어갔답니다. 1687년에는 엉겅퀴 기사단이라는 아주 명예로운 기사단을 만들었어요. 이 기사단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기사단 중 하나가 되었지요. 기사단의 모토도 정해졌어요. 라틴어로 내 몸이 IMPUN이 LACESSIT라고 쓰는데 나를 건드리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엉겅퀴처럼 말이에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거지요. 지금도 스코틀랜드에 가보면 엉겅퀴가 정말 중요한 상징으로 대접받고 있어요. 스코틀랜드 축구팀 유니폼에 엉겅퀴가 들어가 있고요. 돈에도 엉겅퀴 그림이 있답니다. 결혼식 때도 엉겅퀴를 많이 써요. 신랑 양복깃에 엉겅퀴 꽃을 꽂기도 하고 부케에 넣기도 하지요. 재미있게 들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엉겅퀴 씨앗을 정원에 뿌린다고 해요. 아기가 엉겅퀴처럼 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라는 의미래요. 참 아름답지 않아요? 작은 꽃 하나가 나라 전체의 상징이 되고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의미가 이어지는 게 말이에요. 자, 이제 먼 나라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까요? 스코틀랜드만 엉겅퀴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엉겅퀴와 관련된 아름답고 슬프고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엉겅퀴는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랐어요. 어떤 데서는 가시나물, 어떤 데서는 한가세, 한자로는 대게라고 했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엉겅퀴 이야기는 효자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철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철수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효성이 지극하기로 마을에서 소문이 났어요. 철수는 날품팔이를 해서 근근히 살았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남의 집 밭을 갈아주고 나무를 해다 팔고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어머니께 맛있는 걸 사다 드리고 따뜻한 옷을 해드렸지요. 그런데 어느 해 가을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드셨어요. 열이 나고 기침을 하시더니 점점 기력이 쇠하셨답니다. 철수는 발이 닳도록 마을의 의원을 찾아다녔어요. 의원 선생님,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한 의원은 약을 지어줬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다른 의원도 찾아갔지만 차도가 없었지요. 철수는 자기가 먹을 밥도 굶으면서 약값을 마련했어요.
귀한 약재를 구하러 먼장까지 걸어갔고 밤새 어머니 곁을 지키며 간호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더 안 좋아지셨어요.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찼어요. 참 효자인데 저렇게 효성을 다해도 소용없나 보구먼. 철수는 절망했어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어머니 병은 낫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지친 철수는 어머니 곁에서 눈을 붙였는데 꿈을 꾸었답니다. 꿈속에 흰 수염을 길게 기른 신선이 나타났어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신선이었지요. 철수야, 내 효성이 지극하구나. 하늘이 감동하여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다. 신선이 지팡이로 어디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일 아침 해가 뜨거든 집 뒤 산에 올라가거라. 골짜기를 따라 한참 올라가면 큰 바위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 바위 옆에 보라색 꽃이 핀 풀이 있느니라. 보라색 꽃이요? 그렇다. 온몸에 가시가 많은 풀인데 그것이 바로 엉겅퀴니라. 그 뿌리를 캐거라. 천으로 손을 감싸고 캐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뿌리를 캐거든 깨끗이 씻어서 물에 넣고 푹 고아라. 그 물을 어머니께 드리면 병이 나으실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정성을 다해야 한다. 신선이 말을 마치자 환한 빛이 퍼지더니 사라졌어요. 철수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어요. 동이 트자마자 철수는 산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산길을 헤매며 골짜기를 따라 올라갔어요.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기어올라 한참을 갔지요. 그때였어요. 큰 바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꿈에서 본 그 바위였답니다. 철수는 바위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과연 바위 옆에 보라색 꽃이 핀 가시 많은 풀이 있었지라요. 엉겅퀴다. 철수는 기쁨에 소리쳤어요. 얼른 집에서 가져온 천으로 손을 감싸고 엉겅퀴를 캐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뿌리가 깊게 내려가 있었거든요. 아야. 가시가 찔릴 때마다 아팠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손에서 피가 나고 땀이 흘러도 계속했어요. 1시간, 2시간. 마침내 엉겅퀴 뿌리를 캐냈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철수는 엉겅퀴 뿌리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어요. 집에 돌아온 철수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엉겅퀴 뿌리를 깨끗이 씻었어요. 흙을 다 털어내고 잔뿌리도 다듬었지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무쇠솥에 물을 붓고 엉겅퀴 뿌리를 넣었어요. 장작불을 지피고 은근하게 끓이기 시작했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소서. 철수는 불 앞에 앉아 계속 기도했어요. 숯에서 부글부글 소리가 나고 약 냄새가 퍼져나갔지요. 3시간을 푹 고아서 약을 만들었어요. 식혀서 사발에 담아 어머니께 가져갔답니다. 어머니, 약이에요. 이걸 드시면 나으실 거예요. 어머니는 너무 약하셔서 눈도 제대로 못 뜨셨어요. 하지만 철수가 조금씩 떠서 드리니 조금씩 넘기셨지요. 신기하게도 약을 다 드시고 나니 어머니 얼굴에 약간 혈색이 도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고맙구나.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철수는 매일 산에 올라가 엉겅퀴를 캐왔어요. 그리고 정성껏 약을 끓여 어머니께 드렸지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어머니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셨어요. 일주일이 지나니 일어나 앉으실 수 있게 되었고, 보름이 지나니 방 안을 걸으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아이고, 내 아들아. 내 효성으로 내가 살았구나. 어머니는 철수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철수도 기쁨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 소문은 마을에 퍼졌고 곧 인근 마을까지 퍼졌어요. 철수네 어머니가 엉겅퀴 뿌리 먹고 나으셨대.
효자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나 봐. 그 후로 사람들은 엉겅퀴를 효자풀이라고도 부르게 되었어요. 할매도 어릴 적에 할머니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엉겅퀴가 약이 되는 것도 신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철수의 효성이란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고 기적도 일어나는 법이야.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적혀 있대요. 대게는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하다. 각종 출혈을 멎게 하고 어혈을 풀어주며 간을 보하고 혀를 맑게 한다. 쉽게 말하면 피를 멎게 하고 피를 맑게 만들며 간을 좋게 하고 염증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지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엉겅퀴를 써보고 그 효과를 경험하고 그 지혜가 쌓여서 전해진 거지요. 옛날에는 할머니들마다 엉겅퀴 쓰는 법이 조금씩 달랐어요. 코피가 나거든 엉겅퀴 잎을 비벼서 콧구멍에 넣어라. 금방 멎는다. 과연 그렇더라고요. 할매도 어릴 적에 코피가 자주 났는데 할머니가 엉겅퀴 잎을 따다가 비벼서 넣어주시면 신기하게도 코피가 멎었답니다.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할 때 엉겅퀴 뿌리를 고아 먹으면 좋아. 어혈이 풀리고 몸조리가 잘 된다. 실제로 우리 마을에서는 아기 낳은 산모들한테 엉겅퀴 뿌리탕을 많이 끓여줬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엉겅퀴 잎을 지식여서 상처에 붙여라. 피도 먹고 덧나지도 않는다. 농사일하다 다치는 일이 많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엉겅퀴가 천연 구급약이 되어줬답니다. 봄이 오면 제일 먼저 엉겅퀴 순이 돋아났어요. 할머니들은 광주리를 들고 들로 나가 엉겅퀴 순을 뜯었어요. 조심조심 가시에 찔리지 않게 말이에요. 집에 와서는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로 무쳤답니다. 참기름 두르고 다진 마늘 넣고 간장으로 간하고 깨소금 뿌리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맛이 약간 쌉싸래하면서도 고소했어요. 겨울 내내 김치만 먹다가 봄나물을 먹으면 입안이 살아나는 것 같았지요. 여름이 되면 엉겅퀴는 쑥쑥 자라서 사람 키만큼 컸어요. 그리고 보라색 꽃이 피었지요. 이때가 약초로 쓰기 좋은 시기였어요. 특히 음력 5월 단오 전후가 제일 좋다고 했답니다. 할머니들은 단오를 전후해서 산에 올라가 엉겅퀴를 캤어요. 뿌리도 캐고 잎도 따고 꽃도 땄지요. 집에 와서는 깨끗이 씻어서 그늘에 말렸어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천천히 말렸답니다. 가을이 되면 엉겅퀴는 하얀 씨앗을 날렸어요. 그리고 뿌리가 가장 실해지는 때였지요. 가을 뿌리가 제일 약효가 좋아. 겨울을 나기 위해 영양분을 잔뜩 저장해 놨으니까. 할머니들은 가을에 엉겅퀴 뿌리를 많이 캐서 말려두었어요. 겨울 내내 약으로 쓰려고 말이에요. 겨울이 되면 말려둔 엉겅퀴를 꺼내서 차로 끓여 마셨어요. 겨울에는 몸을 보여야 해. 엉겅퀴차 마시면 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 할머니들은 아침 저녁으로 엉겅퀴차를 끓여 마셨답니다. 우리 역사에서 엉겅퀴가 나오는 슬픈 이야기도 있어요. 임진왜란 때 말입니다. 1592년 왜군들이 쳐들어와서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었을 때예요. 백성들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가져간 식량도 다 떨어지고 밭에서 농사도 못 짓고 장도 설 리가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굶주렸어요.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부리를 캐먹고 도토리를 주워 먹으며 버텼답니다. 그 중에서도 엉겅퀴는 귀한 식량이었어요. 뿌리도 먹을 수 있고 줄기도 먹을 수 있고 잎도 먹을 수 있었거든요. 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어느 할머니가 손주 셋을 데리고 산으로 피난을 갔대요. 아들은 전쟁에 나가고 며느리는 병으로 돌아가셔서 할머니 혼자 어린 손주들을 돌봐야 했답니다. 처음에는 가져간 쌀로 죽을 쑤어 먹었어요. 하지만 쌀도 얼마 안 가서 떨어졌지요. 아이들은 배고파서 울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손주들한테 줄 밥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산을 헤매며 먹을 것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엉겅퀴를 발견했답니다. 이거라도 캐서 아이들한테 먹여야지. 할머니는 가시에 손이 찔리는 것도 모르고 엉겅퀴를 캤어요. 피가 나도 손이 아파도 계속 했답니다. 물을 구해다가 엉겅퀴를 씻었어요. 그리고 가시를 제거하고 삶아서 아이들한테 먹였답니다. 할매, 이거 맛없어요. 조금만 참고 먹어라. 이것도 먹어야 살 수 있다. 아이들은 울면서도 엉겅퀴를 먹었어요. 맛은 없었지만 그래도 배를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큰 손주가 할머니한테 물었대요. 할매, 이 풀은 왜 이렇게 가시가 많아요? 할머니는 엉겅퀴를 보며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얘야, 가시가 많아야 외놈들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 우리 조선 백성들처럼 말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맞아요. 엉겅퀴의 가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약하고 작아 보여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지요. 조선 백성들도 그랬어요. 왜군들이 강하고 무서워 보였지만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답니다. 엉겅퀴처럼 말이에요. 작아도 강하게 억세게 저항했던 거지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은 엉겅퀴를 볼 때마다 그 시절을 떠올렸답니다. 그리고 엉겅퀴를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할매가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엉겅퀴는 겉보기에 가시투성이에 험상궂어 보이지요. 누구도 쉽게 다가가고 싶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보라색 꽃이 피어 있고 벌과 나비를 먹여 살리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약이 되고 배고픈 이들의 양식이 되는 귀한 식물이랍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겉으로 무뚝뚝하고 다가가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도 속을 알고 보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엉겅퀴가 가시로 자신을 보호하듯 사람들도 마음의 가시로 자신을 지키는지 몰라요. 엉겅퀴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그 속을 들여다보려 노력하자. 엉겅퀴는 좋은 환경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척박한 땅에서도 돌밭에서도 길가에서도 꿋꿋하게 자라서 꽃을 피워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엉겅퀴처럼 그런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답니다.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엉겅퀴처럼 보라색 꿈을 피울 수 있을 거예요. 엉겅퀴는 화려한 장미처럼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엉겅퀴가 자신을 한탄하거나 장미를 부러워할까요? 아니지요. 엉겅퀴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요. 벌과 나비를 먹이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땅을 개선하는 일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낮추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엉겅퀴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이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산이나 들에 나가서 엉겅퀴를 보게 된다면 그냥 가시 많은 잡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 생명의 신비, 자연의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가능하다면 잠시 멈춰 서서 엉겅퀴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보라색 털북숭이, 꽃도 보고 가시의 정교한 구조도 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벌이나 나비도 보세요. 그렇게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할매는 여러분 모두가 엉겅퀴처럼 강인하고 엉겅퀴처럼 아름답고 엉겅퀴처럼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가시로 자신을 지키되 아름다운 꽃으로 세상을 밝히고 혼자가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 말이에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른 꽃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